네,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을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암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제 있었던 통일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 북측에서도 우리에게 뭐 과격한 단어를 쏟아내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과격한 단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서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 공고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전단 어물풍선 서로 살포한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4월 9일 날 우리가 먼저 보냅니다. 4월 23일 날 또 보냅니다. 5월 10일 날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북에서 또 보내죠. 1차로 5월 28일에서 29일. 그리고 2차로 6월 1일에서 6월 2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고 났더니 6월 5일, 7일, 8일 우리가 또 보냅니다. 보냈더니 3차로 또 북에서 보냅니다. 4차로 3차, 4차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6월 20일, 21일, 22일 우리가 또 보냈고요. 북에서도 또 보냅니다. 이번에 민간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한 내용, 여기 들어가 있는 USB를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르고 봤겠죠. 뭐가 들어있는지. 봤는데 언론에 따르면 한 30명 정도가 처형됐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북한 인권을 생각하는 방식인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원래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실제로는 사람의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게 만드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헌법재판소 결정문 자꾸 얘기하시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요약하면 이렇죠. 이은혜 재판관 등 4명은 이게 전단 살포 금지에서 더 나아가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면서 징역형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과도하다.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 4명은 정확하게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고 했고요. 유남석 재판관 등 3인은 이것은 형벌권 행사가 아니더라도 살포 행위 이전에 이를 신고하게 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원래의 목적인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장 입법 목적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김기영 재판관 등 2명은 위헌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4대5로 보면 정확히는 기존에 있는 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 이제 비행금지구역 표시입니다. 어떠한 형식의 초경량 비행장치도 금지가 되는 구역입니다. 여기 휴전선 이남, 우리 말하는 우리 접경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 없이 비행과 관련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되는 그냥 풍선에 매달아서 보내는, 여러분 지금 보내고 있는 대북 전단 업체들이 보내고 있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P518에 해당되는 휴전선 지역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서울도심은 이제 대통령실이 있으니까 여기는 수도방위사령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거 보내주십시오. 비행금지구역 관련한 경찰청도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기도 했었습니다. 안전한 하늘을 위해서 경찰이 함께합니다. 어겼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행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아래 지역은 비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해서 휴전선과 원전 인근은 반드시 비행금지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해당되는 기관에게 비행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비행 승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단체들이.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합동참모본부에.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인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전단을 달아서 보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을 하세요. 라고 안내도 합니다.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승인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 날립니다. 이거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자꾸 이제 장관께서 관계부처와 협의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데 관계부처가 협의해서 승인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것이 접경지역의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승인을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좀 하십시오. 통일부 장관이. 일을 안 하시니까 다음 거 보여요. 민간인 대통령 배우자가 내부 문제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남북 문제 이제 내가 나서야 되겠다.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하니까 이러잖아요. 이미 기존에 있는 제도를 가지고 막을 수 있고 접경 지역에 주민들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시는 겁니까? 국방부도 놀고 있고 경찰청도 놀고 있고 통일부는 하세요라고 하고 있고 일을 하십시오. 일을 제가 답변을 좀 듣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 금지 구역은 승인을 받고 뭔가를 날릴 수 있습니다. 휴전선 인근 같은 경우에 지금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이 날리는 장소는 다 P518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P518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합동 국방부에 올해 한 해 최근 1년 동안 비행 승인이 4,596건이 들어왔습니다. 승인을 해줬어요. 되게 드론을 날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대북 전단이 떳떳하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라는 겁니다. 신청을 하게 하고요. 승인을 해주세요. 단체 뒤에 정부가 숨지 말고, 그죠? 법을 어기고 있는데 떳떳하게 신청을 하게 하고 승인을 해주세요. 국방부가 승인해 주시면 되잖아. 그리고 날리세요. 만나서 격려까지 해주시는데 왜 승인을 안 해줍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법과 원칙을 좋아하시는 정부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체들을 만나시면 대한민국은 법이 있다. 그러니 국방부에 신청을 해라. 합참에 신청을 해라. 항공작전과에 신청해라. 신청하는 방식도 나와 있다. 이미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신청하게 하고 그럼 승인해 주시면 되잖아. 그리고 난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가지고 법을 지키십시오. 처리하겠습니다. 예. 네. 예.